거대한 건축물은 아래에서 올려다봐야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담아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사진가 분들인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렌즈 이야기. 오늘은 제주에서 건축사진을 촬영하시는 김한월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촬영하시는 분야와 작가님의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나 건축 그리고 제품 쪽을 촬영하고 있는 김한월 작가라고 합니다. 이 건축 사진을 보면 이 건축 사진만의 특별한 언어 혹은 지켜야 되는 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건축 사진이 다른 촬영 분야에 비해서 조금 많이 보수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수직 수평을 지키는 거는 일단 당연하고요. 촬영 방식이나 렌즈 화각 구성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틀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런 좀 규칙이나 법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개성이나 어떤 관점을 담아내는 것이 좀 건축 사진의 이런 철칙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정형화된 수단과 방식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건축 사진을 찍을 때 작가님께서는 이 일반적인 사진이랑 어느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보정이라던가 촬영을 할 때라던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건축 자체가 좀 요소가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하나하나 이제 계산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엄청 큰 이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하는데 이제 그 제품 사진에서 이제 조명 같은 거를 이제 다룰 때는 그 조명을 배치를 바꾸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건축물은 이제 태양이라는 아무래도 한정적인 이제 광원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조명을 다루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큰 건축물이나 어떤 큰 대단지 같은 경우 촬영을 할 때는 계절적인 요소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기도 해서 전체적인 촬영 기간이나 시간을 좀 오래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장소를 좀 여러 번 반복해서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촬영을 여러 번 해서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매력들을 좀 시간 안에서 끌어내시는 네.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제 건축 사진을 촬영을 하실 때 건축 사진에서 장비가 차지하는 그런 어떤 비중 같은 건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건축 사진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사진을 보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센서가 이제 큰 그런 카메라들이 좀 선호되고 그리고 좀 고화질로 이제 그런 센서의 크기가 좀 어느 정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카메라들 위주로 이제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건축 사진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유리하기도 하고 이제 또 건축 사진은 인화나 조금 출판물에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고해상도의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작가님께서는 카메라랑 렌즈는 어떤 장비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일단은 GFX 100S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2035 렌즈랑 23mm 그리고 80mm, 120mm 렌즈를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GFX 100S 같은 경우에는 1억 화소 정도의 이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고 네. 16비트 로우 파일 촬영도 가능한데 이런 어떤 성능들이 건축 사진에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16비트 로우는 일단 되게 로우 파일을 섬세하게 좀 표현해주는 붓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부랑 안부 해서 명암의 차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명암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제 안부에서 안부 사이에도 사실 하이라이트나 섀도우는 존재하고 명부나 명부에도 하이라이트나 섀도우는 존재해요. 근데 이제 보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드럽거나 때로는 강하게 하거나 그런 특정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명에서 명, 암에서 암도 이제 그 표현이 엄청 자유로워서 조금 16비트 로우의 장점은 그런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GF 렌즈 시리즈 중에서 가장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는 이 2035 렌즈로 촬영을 하셨는데 이 렌즈에 대한 소감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2035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렌즈가 무척 가벼워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화질도 이제
20mm로 했을 때 이제 최대로 이렇게 카메라 내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를 해도 디테일이 이제 다 남아있는 걸 보고 확실히 이제 카메라랑 렌즈의 궁합이 좀 잘 맞다고 느꼈고, 제가 제일 이제 감탄했던 부분은 이제 건축 사진은 아무래도 핸드헬드 촬영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삼각대가 들어가기 힘들거나 좀 앵글이 제약되는 구간에서 핸드헬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제 딴에는 한 10분의 1초까지도 1억 화소를 흔들리지 않고 손으로 찍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유용했습니다. 다른 어떤 관광 렌즈랑 비교했을 때 GF 렌즈 관광 렌즈만의 어떤 차이점이나 특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주변부 화질이 저 정도의 센서를 조금 이제 커버하기는 힘든데,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타사의 관광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주변부로 갈수록 1억 화소의 이미지를 커버하기는 힘들어져요. 그거는 후편집으로도 어떻게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때 이제 20mm 구간에서 주변부 화질까지 봤을 때 F13, 높으면 F16까지도 화질이 무너지지 않는 거 보고 굉장히 잘 만든 렌즈구나 싶었습니다. 네. 커다란 건물을 촬영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왜곡이 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서 올려다 봤을 때 위에가 좀 더 이렇게 좁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어떤 보정의 작업에서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2030 같은 줌 렌즈를 가지고 조금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건축물을 이상적으로 이제 찍는 화각이 있어요. 24mm 화각이 좀 왜곡도 덜하고 건축물이 좀 반듯하게 찍히는 경향이 있는데, 먼저 24mm 정도로 화각을 설정을 하고 이제 건물을 이제 찍기 위해서 살짝 올려놓은 상태로 이제 줌을 조금 풀어서 그 자리에서 똑같이 촬영을 하면은, 그거를 이미지 보정 단계에서 23mm만큼 크롭을 하게 되면은 조금 반듯하게 이제 세워지면서 건물을 좀 예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건축 사진을 촬영하시는 것 외에도 작가님이 GF 렌즈로 작업하시는 그 외의 분야들도 있을까요? 숙박시설 같은 경우를 이제 촬영하다 보면 리조트나 호텔은 필연적으로 이제 제품이나 이런 패키지 그리고 식음료 촬영이 같이 따라와요. 그러면은 이제 제품이나 아무래도 그런 디테일적인 요소들도 다 이제 객실이나 어떤 이 풍경에 맞는 이미지를 같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디테일이나 표현력에 있어서 당연히 GFX 시리즈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해서 GFX 시리즈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저들도 GFX와 지금 이 GF 렌즈 이것을 가지고 촬영을 하면 좀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일반인 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풍경이나 여행 사진 쪽일 것 같은데, 이제 풍경이나 이제 여행 사진 쪽은 제가 봤을 때 유독 좀 멋진 장면들이 많은 이유가 우연히 이렇게 찍히는 사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우연히 찍히는 사진들을 16비트 로우 그리고 1억 화소의 이미지로 촬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추후에도 이제 그 이미지의 가치가 오래 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래도 풍경이나 여행사진 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가님이 작업하시는 건축 사진이라는 분야에 비추어서 이런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노하우들 이런 것을 일반 소비자들이 본인의 사진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조금 건축 사진이라고 하면 좀 보통은 좀 딱딱하게 다 느끼세요. 좀 수직 수평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인테리어 찍을 때 이제 광각의 느낌으로 표현되는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 말고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디테일 컷 같은 부분은 이제 보통은 일반인 분들은 뭐 표준 줌 렌즈 같은 경우로 뭐 광각 아니면은 이제 망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컷을 촬영하게 되는데, 건축 사진은 이제 큰 프레임을 찍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크롭하는 이제 요소들을 찾는 재미도 있고, 그걸 직접 의도해서 이제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촬영을 하고 그 1억 화소 특유의 그 고화소의 화질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면은 아무래도 그런 건축적인 요소들을 일상에서도 쉽고 재밌게 좀 찍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1억 화소라고 하는 그 공간, 사진 안에서의 공간을 느끼고 그것의 부분들을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는 그 자유도에서 확실히 작가님께서 많은 어떤 점수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건축 사진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법들, 그리고
1억 화소를 가지고 있는 GFX 100S의 성능을 이 풍경사진이나 여행사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다양한 사진에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건축사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 전달해 주신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